세상에 궁금한 게 많은 궁금무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캄보디아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제 귀를 사로잡은 건 바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몰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참교육이다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정의 실현은 그 범죄에 희생되어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궁금무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캄보디아의 범죄 수익이 몰수된 이후 그 자금이 과연 피해자들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미국 법무부가 캄보디아의 신흥 재벌 프린스 홀딩 그룹을 온라인 사기, 자금 세탁, 강제 노동 등으로 얻은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금액으로는 약 15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프린스 홀딩 그룹은 부동산, 금융, 리조트 개발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캄보디아의 신흥 재벌입니다. 회장 천즈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신흥 재벌의 성공 신화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 노동과 불법 자금 세탁이 얽힌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린스 홀딩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후이원 그룹이 있었는데요. 미국 법무부와 FBI 조사에 따르면 후이원은 수천 대의 전화기와 수백만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농장이라 불리는 자동화된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도박,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자금 세탁 플랫폼을 운영했고 피해자는 전 세계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후이원은 고소득 일자리라는 미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감금 폭행 고문 속에서 온라인 사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사기단지라 불리는 폐쇄 구역에 감금되어 전기 고문을 당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다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검찰청은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와 핵심 인물 9명을 형사기소하고 동시에 민사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약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지갑으로 이전됐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 역시 미국과 함께 이 조직과 관련된 146건의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과 외무공동개발부는 런던 소재 고가의 부동산과 계좌를 압수 및 동결 조치했고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인 후이원을 영국 미국 금융망에서 동시에 차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자금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2025년 10월 15일부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프린스 그룹의 예치금 약 912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몰수와 환수는 다릅니다. 몰수란 범죄로 얻은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그 자산은 정부의 재산이 됩니다. 반면 환수는 부정하게 취득된 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로 얻은 자산이 국가에 의해 몰수된 사례는 캄보디아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수익 자산 몰수와 환수는 국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의 성공적 환수 사례로는 버나드 매도프 폰지 사기가 있습니다. 버나드 매도프는 투자증권회사를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저명한 금융인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대거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폰지 사기가 들통났습니다. 폰지 사기란 겉으로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가 사기친 금액은 장부상 최소 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실제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170에서 19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개인 금융 사기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총 190억 달러 이상이 피해자에게 보상되었고 이는 전체 피해액의 약 90% 수준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보상 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국내의 대표적 환수 사례는 대만 보이스피싱 사건과 불법 게임장 범죄 수익 해외 반출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대만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송금한 자금 중 일부인 약 4,510만 원을 대만 당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 12월 14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른 사례입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몽골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게임장 범죄 수익금으로 몽골에 건축된 호텔을 압류하고 현지 경매를 통해 약 3억 6,506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소재한 범죄 수익 자산을 직접 환수한 국내 최초의 조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57조에 따르면 부정하게 얻은 자산은 그 피해국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린스 그룹의 범죄 자산은 환수될 수 있을까요? 국제법적으로 부패 범죄 수익이 다른 나라에 몰수되었을 경우 그 재산이 피해국이나 피해자에게 환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 피해국의 정체성 문제. 환수를 위해서는 누가 피해자인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국, 영국, 한국, 태국 등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피해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소유권 증명의 어려움. 블록체인 분석으로 돈의 흐름은 추적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몰수하려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범죄로 벌어졌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익명성과 복잡한 전송 구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정치적 행정적 이해관계. 몰수 주체인 미국과 영국은 이미 자국민 피해를 근거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정부가 스스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해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제기구나 중재기관을 통해 조건부 환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산을 누가 관리하고 집행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렇듯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와 몰수 제도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프린스 그룹이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 때문에 그들의 자산 환수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1년 발효된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근거로 캄보디아와 환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환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단계로는 피해 금액과 송금 경로, 범죄 유형을 분류해 한국인 피해자 공식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법무부가 캄보디아, 미국, 영국 등 관련 국가들과 공조해 피해자들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몰수 절차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환수 자금 중 일부를 한국 피해자 보상용으로 배정하기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나 피해금 반환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몰수 추징 보전된 범죄 수익은 약 4조 8,963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78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환수율로는 1.6%에 불과하며 이는 압수동결이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 차명 계좌, 가상자산 은닉 등으로 환수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유죄 확정 전에도 일정 요건 하에 몰수를 허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과 국제공조 및 디지털 자산 추적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얻은 부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의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